문해력은 단순한 어떤 독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독해 능력이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많은 어휘를 가질수록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문해력은 단순한 독해 능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기술, 문화,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죠. 지금 최근에도 뭐 AI, 챗 GPT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AI의 급격한 발전은요,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인간성, 정체성, 존재의 위상에 대한 어떤 깊은 불안이 숨어 있어요. 말로는 다 하지 않지만 저는 제 책 125쪽에 이런 문장들을 써봤는데요. 우리는 기술의 진보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도 그 기술이 인간성을 침식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기술이 줄 수 있는 가능성과 위협이 동시에 어떤 인간의 불안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AI는 분명 많은 편의와 효율성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인간 어떤 존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우리가 많이 디스토피아 소설이나 영화, 예를 들면 브레이드 러너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죠. 사람들이 싸우고 쫓기고 막 싸우는데요. 근데 결국은 기억이 아물거리긴 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는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마무리하는 거 봤어요. 로봇 이런 것들도 마지막엔 살리더라고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어떤 훌이라든가 HER 또 엑스마키나 이런 것들을 작품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AI 이런 세대에 정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은 어디로 갔을까? AI가 감정을 갖게 되면은 인간은 더 이상 감정의 고유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지고요. AI가 창의성을 보이면 예술은 인간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됐는데요. 결국 내가 쓸모없어진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어떤 정체성의 불안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의 불안, 늘 가장 본질적인 면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AI를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이유는 뭘까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술이 우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 직업, 내 존재, 나라는 존재, 이건 다 어디로 갈까? 하지만 저는 이 불안이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안은 우리가 더 인간다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책 가운데 있는데 더 인간다움에 대해서 사유하게 되는 이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정말 불안은 과거처럼 결핍에서 오는 불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과잉된 정보,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 이런 선택지 속에서 진짜 나를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경계로 삼아서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AI 시대의 이 불안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불안을 정말 인간 중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술이 인간의 본질을 더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만드는 계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AI 기술은요, 편리함도 있지만 정체성 불안을 갖다 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디스토피아적 이런 상상력의 발언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불안을 집합적으로 투영해 본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 정체성의 위기, 존재의 무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 작가적인 이렇게 시선으로 본다면 불안을 회피가 아닌 어떤 통찰의 기회, 진정한 인간의 그 존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는 AI나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불안이라는 이 감정이 단순한 내 나약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존재로서 내가 감각하고 있는 존재로서 정말 어떻게 통찰의 기회 또는 감각을 열고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의미 과잉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각자가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한 소통 결핍의 시대이죠.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나 우리는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결핍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마음을 진짜로 전달하고 타인의 말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책 141쪽에서 언어는 동시에 불안을 표현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의 핵심 무구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그 오해는 불안과 갈등을 더 일으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결국은 우리가 해석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의 말한 그 말보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감정이 정말 요동치죠. 즉 우리가 쓰는 모든 말에는요, 오해가 될 여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 화자가 정확한 단어보다는 정확한 의도를 읽자는 거죠. 정확한 의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단어 자체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맥락,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죠. 이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까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묻기의 태도, 질문하기의 태도. 소통의 핵심은 설명보다는 확인.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라고 질문해보는.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이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살죠. 그래서 문자, 메신저 등 비언어적인 소통에 내 감정이, 내 근원적인 욕구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허다하죠. 온라인 대화일수록 더욱더 명확한 표현과 감정 확인이 다시 필요하죠. 다시 내가 확인해보는, 내 자신의 언어 사용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어는 상호작용의 도구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죠. 내 말이 가진 애매함은 없는가 점검해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문해력은 단순한 어떤 독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독해 능력이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많은 어휘를 가질수록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문해력은 단순한 독해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그의 욕구, 그는 어떤 마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이 말을 하는가, 공감 능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진짜 문해력이죠. 우리는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문을 열고 어떤 말을 쓰느냐, 상대가 어떤 말로 나한테 오느냐, 이 다리는 언제나 흔들리죠. 때로는 균열이 가기도 하고요,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단어를 다루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질문해주고, 더 천천히 말해주고, 더 조심스럽게 듣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오해가 생길 요지가 있고요, 불안의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 공감적 경청, 또는 디지털 언어의 그 성찰을 해야 돼요. 디지털 언어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다시 되물어서 이게 그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인지 목적인지 물어봐주고 질문해주고. 즉 문해력이란 독해력 플러스 뭐라고요? 공감력, 해석력이다 라는 걸로 저는 결론을 지어봅니다.